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주식 인사이트, 주식 투자 마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동발에 대한 악재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기엔 좀 어려운데, 혹은 이런 시점에서 방위산업이 짱이지 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풍산 같은 이런 종목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른지 오늘 15분 동안 여러분들께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와 이거 좋은데 인사이트가 아주 훌륭하구만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밤에도 뭐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 경기지표가 발표가 있고요. 어제 날짜 같은 경우에는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경기지표는 이제 신경 쓸 게 없는 게, 이 물가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우리가 이제 우려한 수준만큼에 대한 물가 상승률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왜? 처음에는 일부에 대한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무모한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기하급수학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되는 5월분, 6월분에 대한 CPI, 소비자 물가는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들과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들이 되려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다라는 방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지표를 우려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중동발에 대한 악재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걱정해야 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동발에 대한 악재, 이런 큰 전쟁들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셰이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양국 간의 지금 현재의 갈등은 단순하게 핵 협상이라는 키워드로 시작이 됩니다. 핵 협상. 이란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민간 용도로서 자체 핵기술을 유지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핵 확산 방지와 테러리스트들의 무모한 이러한 차후의 방위,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우라늄과 핵 생산은 절대 니네들이 가질 수 없다 라고 강경한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국가들이 지금 1차례, 2차례, 3차례, 4차례, 5차례, 6차례까지에 대한 협상을 놓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수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지금 미국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의 일부 인력을 대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사관들이 피하는 거 보니까 이거 중동에서의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뿐만 아니라 이란의 여러 가지에 대한 최고 지도자들은 이번에 6차 핵 협상도 결렬되면 자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들 싹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강경 반응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에 대한 중동발의 악재를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다. 하지만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걱정하지 말라 하면은, 세계 국방 1위는 누구죠? 미국입니다. 미국이고요. 옛날에도 이란, IS 이런 테러리스트 조직들의 수장들이 미국으로부터 아예 매장됐어요. 근데 이 이란에 대한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여러 수장들이 과연 미국을 상대로 미국을 협박할 수 있는 그런 선에 있는가? 저는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저항의 축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도 저항의 축인 이라크, 시리아, 이란과 뭐 여러 국가들 간의 저항의 축에 척결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중동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란은 섣불리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중동에 대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 미국과에 대한 끈끈한 유대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뭐 중동발의 제 몇 차에 대한 전쟁 위기가 발생을 하면 자국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무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단코 핵무기에 대한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중동 지역의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핵 활동을 제한하여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이번 미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까지 남은 시간을 의미하는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이번 미국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둘째,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는 이유는 경제 제재 해체입니다. 이란은 핵개발 의혹으로 인해 유엔과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석유 수출 제한, 금융거래 봉쇄 등으로 이란 경제가 지금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핵 협상을 통해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가장 갖고 있는 거가 이 천연 우라늄 중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이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이 쓰는 거는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핵폭탄을 만드는 데 쓰이겠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보험이죠. 자기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보험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우라늄 농축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에너지 자급자족과 국가 주권의 문제로 여기고 있고요. 우라늄 농축 능력은 유사시 핵무장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즉 강력한 억지력을 의미한다고 이란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의 리비아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이 붕괴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뭔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가 이번에 리비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우라늄, 이 핵 관련한 기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 협상의 교착 상태가 빠지자 양측의 강경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그들은 좋은 협상가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터프하다. 가끔 그들은 너무 과도하게 터프하다 평가하고 우리는 파괴와 죽음이 없도록 하는 합의를 만들려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란의 이 태도, 애티튜드를 비판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란 역시 강경하게 맞서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지도자인 호세이니 하메네이와 아지즈 나지자데라고 하는 이란 국방장관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분쟁이 강요된다면 상대방의 피해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클 거고 미국은 이 지역을 떠나야 할 거고 중동 안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주 2톤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라고 언급하면서 군사력을 자극시키면서 미국을 지금 현재 위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중동에 대한 전쟁들이 쉽게 날 거냐 말 거냐는 우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변수가 이스라엘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직접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 핵시설 공격 계획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국이 이스라엘의 행동이 중동 지역의 전면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미국은 전쟁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 중동에 대한 전쟁을 확산하지 마라.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가지 말라라고 브레이크 놓고 있고 6차적인 핵 협상에서는 야 근데 핵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이거 좀 위험한 행동이니까 니네들도 좀 이건 알만한 사람들끼리 좀 알자
라는 식으로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서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둘이 정말로 전쟁을 할 놈들이었으면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한테 전면전을 돌입해라. 우리 미국에서는 이빠이 지원을 해주겠다. 군수, 장비, 물품, 지원, 제도 다 같은 거 다 해줄 테니까 저항의 축들 이번에 다 도려내버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겠죠.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반응 자체가 조금은 긍정적이라는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요구를 순수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예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없이는 절대로 중동 내에서는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미국 대사관 대피 준비 등 단순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액션들이 보이고 있지만 이 드리운 전운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가지고 너무 과대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협상이 결렬됐으면 1차에서 결렬이 됐어야 됐어요. 6차까지 오는 것 보면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서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점치는 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증시에 대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훈풍이 불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올라갈 때 이러한 이벤트들로 인해서 숨고르기 장세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횡보 장세를 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란 말이죠.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대한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우려감들도 일론 머스크가 꼬리를 바짝 내리잖아요. 아, 나 과거에 그렇게 트윗질한 거 후회한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 후회한다, 트럼프 형.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번 어제 날짜로 새벽에 기자회견에서 그의 얘기 잘 들었다. 그래서 그의 의견을 존중한다. 라는 식의 호의적인 반응도 보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너무 과하게 입장을 보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재료들은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동 정세의 복잡한 면모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서워하지 마시고 매수 기회를 삼으셔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데 꼭 매수해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나 이거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창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제가 올해 꾸준하게 방망이 길게 끌고 칠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동 지역에 대한 이러한 인사이트를 봐봤고요. 여러분들 내일도 여러분들 좋은 흐름으로서 수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신규 추천 종목 가입 당시 바로바로 지침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